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의문의 종류, 지난 시간 의문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의문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말에서 의문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교실에서 의문의 개념을 공부하면서 내린 결론에 의하면 우리말의 의문의 종류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죠.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자음의 성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음에 대해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의문의 개념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의문이란 뭘까요? 의문의 개념이 뭘까요? 의문이란 말의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단위를 뜻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자음과 모음을 의문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불, 뿔, 풀 세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세 단어에서 보이는 차이점이 뭐죠? 그렇죠? 비읍, 쌍비읍, 피읍 단어의 첫 소리가 다르죠. 그런데 다른 건 똑같고 이 첫 소리만 달라짐으로써 단어의 뜻이 달라졌죠.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비읍, 쌍비읍, 피읍 같은 것이 의문이에요. 자, 또 다른 예를 볼까요? 밤과 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단어들은 아와 오와 같이 가운데 소리가 달라요. 다른 건 똑같은데 이렇게 아와 오의 차이에 의해서 단어의 뜻이 달라지죠. 바로 모음도 의문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앞으로 선생님이 의문을 이야기할 때는 자음과 모음을 떠올리면 됩니다. 자, 그런데 참고로 이 의문은 사실 음소, 분절 의문과 운소, 비분절 의문이 결합해서 이루어진 개념이에요. 분절 의문은 말 그대로 딱딱 끊어진다. 비분절 의문은 딱딱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자, 음소는 방금 얘기한 자음과 모음이 바로 음소예요. 자, 그럼 운소가 뭘까요? 운소가 뭘까요? 국어에서 운소는 바로 소리의 길이를 말합니다. 자, 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눈을 짧게 발음하면 그 뜻이 사람의 신체 기관인 눈을 뜻해요. 그런데 눈을 눈하고 길게 발음하면 우리 사전에서는 이런 표시로 길게 발음한다라는 표시를 합니다. 이런 표시를요. 자, 눈을 눈하고 길게 발음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의미해요. 자, 다시 한번 눈을 짧게 발음하면 우리 신체 일부분인 눈을 의미하고요. 눈을 길게 발음하면 눈하고 길게 발음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의미합니다. 자, 어때요? 자음과 모음처럼 소리의 길이가 달라짐으로써 단어의 의미가 구별되었죠?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다? 바로 의문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앞으로 선생님이 의문이라 얘기할 때는 쉽게 자음과 모음을 여러분은 떠올리면 됩니다. 오늘은 자음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음과 모음은 세종대왕이 만든 글자인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세종대왕은 어떻게 이 자음과 모음을 만들었을까요?
세종대왕은 시장에서 상인들이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 누명을 쓴 백성들이 억울한 사연을 토해내며 울부짖는 소리, 선비들이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 휑하고 지나가는 바람소리, 흐르는 물소리, 지저귀는 새소리. 세종대왕은 이 모든 소리를 쉽게 적을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새 문자를 만들기로 결심한 뒤 먼저 말소리에 주목했습니다. 말소리의 특성을 문자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다면 최고의 문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 말소리를 수없이 직접 내보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내는지 보고 또 보았습니다. 왕자와 공주 그리고 궁녀들을 불러 갖가지 소리를 내게 한 뒤 입안과 목구멍의 변화를 관찰하기도 했죠. 사람들이 입안을 직접 그리면서 관찰과 실험을 거듭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종대왕이 알게 된 사실은 사람의 말소리는 홀로 나는 소리와 닿아서 나는 소리로 구성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홀로 나는 소리는 모음이고 닿아서 나는 소리는 자음입니다. 세종대왕은 많은 관찰 끝에 자음은 공기가 발음기관에 닿아 나오는 소리이고 모음은 닿지 않고 홀로 나오는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닿는다라는 것은 발음기관 어딘가에 공기가 자연스럽게 흐르지 않고 막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을 터득하자 자음은 소리가 날 때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곳에서 나는 자음을 형제자매처럼 닮은 꼴로 만들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자음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만화를 보면 자음은 바로 소리를 눈에 보이는 글자로 만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 만화를 읽고 이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자음에 대해 알아볼까요? 위에 이야기로 볼 때 자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렇죠? 자음이란 소리를 낼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에서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음의 기호는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했나요? 그렇죠? 소리가 날 때 발음기관의 모양을 생각해서 그를 본떠 만들었다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음은 만들 당시 17글자였지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자음은 총 19글자입니다. 이 자음들을 소리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소리를 어떻게 낼까요? 네, 기역이라 대답하는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소리의, 이 기호의 소리는 기역이 아닙니다. 기역은 이 기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런 것들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런 것들은 이 기호들의 소리가 아니라 이름인 거죠. 자, 그렇다면 자음의 소리는 어떠할까요? 각 자음의 소리를 알기 위해 이제부터 각각 자음들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은 자음을 모두 각각 만든 것이 아니라 기본이 되는 글자 5개를 우선 만듭니다. 기본이 되는 글자 5개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입니다. 세종대왕은 먼저 혀뿌리 근처에서 혀의 뿌리죠. 이 부분이 혀의 뿌리죠. 혀뿌리 근처에서 나는 소리부터 글자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소리를 실험하다가 기역 소리가 그 소리라는 것을 알고 이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본떠서 기역이라는
기호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소리를 내기 위해 기역에 으라는 모음을 붙여서 그라는 소리를 내보세요.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고 혀의 모양이 기역 모양으로 굽어지는 것이 느껴지나요? 그라는 소리를 내보세요. 네. 다음으로 혀가 잇몸에 닿을 때 나오는 소리에 주목합니다. 잇몸에 닿을 때 나오는 소리에 주목합니다. 이 소리는 혀 끝을 잇몸에 붙였다가 떼면서 날숨을 콧구멍으로 나오게 해서 코 안을 울려 나오는 소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혀가 잇몸에 닿는 모양을 그려서 니은을 만들게 됩니다. 혀가 윗잇몸에 닿는 소리를 모양을 본떠서 니은을 만들게 됩니다. 느라고 발음을 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늘을 발음할 때와 같이 미음은 소리를 낼 때 입술을 마주 붙였다가 살짝 떨어진 뒤 입술의 모양을 본떠 미음자를 만듭니다. 마늘, 무라고 발음해 보세요.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죠? 그래서 미음자를 만들게 됩니다. 다음으로 혀가 이에 닿거나 스치며 나는 소리를 만들기 위해 소리 연습을 하다가 혀 끝이 잇몸이나 입천장에 거의 붙다시피 올라가더니 날숨이 이 사이를 비집고 스치듯 나는 소리의 혀 모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본떠서 시옷을 만들게 됩니다. 라는 소리를 내보면 되겠습니다. 이 기본 네 글자를 만들고 목구멍 안에서 나오는 소리에 주목해서 목구멍이 뻥 뚫리며 나는 소리, 목구멍이 동그랗게 되는 모양을 본떠서 이응을 만들게 됩니다. 이 기본자에 같은 위치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모아서 획을 덧붙여 다른 글자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 표에 기본자를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죠. 자, 이 기본자에 같은 위치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모아 획을 덧붙여 다른 글자들을 만들게 됩니다. 입술에서 나는 소리 미음에 획을 더해서 비읍, 쌍비읍, 피읍을 만들고요. 혀끝이 윗잇몸에 닿아서 나는 소리 니은의 획을 더해서 디귿, 쌍디귿, 티읕, 리을을 만들죠. 같은 위치에서 나는 시옷의 획을 더해서 쌍시옷을 만들게 됩니다. 혀의 뒷부분과 여린 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 기역에 획을 더해서 쌍기역, 키읔, 목구멍 소리 이응과 이에 획을 더해 더 뒤에서 나오는 소리 히응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시옷과 소리가 나는 위치가 같지만 시옷보다 소리의 세기가 더 큰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더 큰 소리가 있어서 시옷의 획을 더해 지읒과 쌍지읒, 치읒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음을 소리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면 이렇게 만들어진 자음을 소리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기준은 소리가 나는 위치죠. 소리가 나는 위치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고요. 똑같은 자음들을 목청을 울리느냐 울리지 않느냐, 울림의 유무에 따라서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느, 르, 무, 으는 목청을 울리고 발음기관을 울리고 나오는 소리이고, 이 나머지 소리들은 장애를 받아서 막히는 소리들에 해당합니다. 또 마지막 자음의 기준은 소리의 성질에 따라서, 소리의 색이죠.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색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가장 약한 소리, 일반 소리인 예사소리와 그보다 좀 더 강한 소리, 된소리와 그보다 더 강한 소리, 거센 소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감감하다, 깜깜하다, 캄캄하다, 어감이 다르죠. 그래서 소리의 색이, 즉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자음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를 종합해서 자음 체계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는 국어 교과서 69쪽 오른쪽 아래에 적어주세요. 국어 교과서 69쪽 아래에, 69쪽 오른쪽 아래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적어주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공부 내용이 좀 어려웠죠? 수업 시간에 친구들과 소리 연습을 하며 구체적으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